계속 이런 저항대 부분을 터치를 한다 그러면은 돌파, 슈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봉에서도 양음양으로 보시면 되고, 아직까지 이번 주 수목금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윗꼬리 부분을 잡아먹는 패턴이 나오는지 관전 포인트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주덕입니다. 오늘의 차트 분석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디에 돈이 몰리고 있는지 주말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전히 바이오 섹터에 많이 몰리고 있죠. 문제는 언제까지 계속 바이오 제약 섹터가 가진 않을 거예요. 그죠? 어느 정도 가다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차익 실현 나오면은 빠진 돈들이 다른 테마로도 순환매가 돌거든요. 물론 순환매가 이제 건강하게 잘 돌려면은 적어도 큰 폭의 이제 하락장은 나오지 않고 횡보장 또는 박스권장만 유지가 돼도 충분히 매매할 게 많아진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찾고 싶은 거는 다음의 테마죠. 다음 주도주, 다음 테마가 돈이 어디로 몰릴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여전히 코로나가 확진자가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 섹터를 안 볼 수는 없어요. 여전히 지금 가장 강한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들은 부담스러운 게 또 사실이고, 또 이 부분이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계속 이쪽에서만 매매하기보다 좀 더 한 수 앞을 바라보고 다음 타자가 무엇인지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쯤 많이 이제 찾아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보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공유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바이오 제약 섹터에서도 이번에 개별주로 또 박셀바이오가 의미 있는 고가 돌파 흐름이 나와줬다. 어제 상한가가 나왔죠. 오늘 촬영일은 7월 19일 화요일인데 아직 장 마감은 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하고 현재까지는 이제 상승형 음봉의 패턴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똑같죠. 다음날 요 구간들, 이렇게 갭이 메워지는 구간 또는 오늘의 밑꼬리 부분에서는 단기 지지대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 매번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계속 반등이 잘 나오고요. 종목이 바뀔 뿐 패턴들은 계속 돌고 돌죠. 오늘의 차트 분석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이제는 입이 아프지 않을까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거 계속 나오니까 또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오늘도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박셀바이오는 이제 코로나 관련은 아니고 개별 호재로 올라갔지만 이제 바이오 제약 섹터에 속하기 때문에 완전히 코로나랑 같이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막 코로나 확진자나 뉴스에 따라서 막 우르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간암 관련해서 개별 재료로 올랐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적당한 기술적 분석에서 지지대나 이런 거에서 기계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여전히 좀 코로나 관련해서 올랐거나 또는 이렇게 네이처셀처럼 개별주로도 이렇게 계속 잘 가는 종목들이 보이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 종목도 주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눌림을 제대로 주면은 공략을 하려고 했는데 거의 눌림 없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저도 그냥 열심히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종목도 있었고, 오늘 같이 반등 나온 종목들은 이런 셀리드나 셀루메드도 양음양 패턴으로 이렇게 반등이 오늘 나와줬다가 차익 실현이 좀 나와줬죠. 그리고 또 서린바이오도 다 눌림 주고 반등이 나와줬고, 바이오니아도 마찬가지. 바이오니아도 11선 반등이 나와주고, 잠깐 있긴 한데 너무 분봉을 보시면은 순식간에 치고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대응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 사실 이때 갖고 있었어요. 이때 갖고 있었다가 이때 못 팔고 빠지는 거 보고 여기서 그냥 아쉬운 대로 팔았거든요. 살짝 밖에 있을 때였는데 움직임이 너무 좀 개팍한 게 있어서 팔고는 나왔지만, 이런 종목들도 나름대로 이런 눌림 자리에서 반등이 좀 잘 나와주고 있다. 그 외에도 역시 코로나 관련해서는 휴마시스 이런 종목들이 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너무 올랐죠. 너무 올라서 솔직히 접근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차익 실현이 좀 크게 나와줘야 그 이후에는 좀 공략을 할 수 있지. 차익 실현이 단기적으로 좀 나와줘야 그 이후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만약에 조만간 차익 실현이 나온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어디로 갈까 이제 좀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봤던 게 좀 이슈가 있었던 게 폐배터리랑 로봇주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컨텐츠에서도 있어요. 최근에도 우영우 관련해서 또 잘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우영우 관련해서 A스토리 같은 종목들 잘 갔기 때문에 컨텐츠주들도 덩달아서 이 종목이 계속 간다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로 조금 투심이 연결될 수가 있다. 그나마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 영화 외계인이 개봉을 하는데 덱스터가 그래도 미리 조금 올라와 줬죠. 그래서 이게 그 영화의 흥행에 따라서 좀 더 움직일 것 같긴 하고, 그 외에도 이제 로봇주들을 좀 보고 있어요. 지금 잘 버티고 있는 종목이 유일로보틱스랑 그 다음으로 강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게 로보티즈 정도, 이런 종목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 외의 종목들은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로보스타,
유진 로봇, 로보로보도 있고 등등 많죠. 일단 이런 종목들을 왜 보고 있냐? 인플레이션도 다시 부각이 또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코로나도 퍼지고 있고. 그래서 예전의 논리랑 비슷해요. 계속 임금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회사들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선제적으로 자동화 시스템에 많이 투자할 것 같다. 관련된 로봇주들이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율주행이나 자동화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쪽에 다음 테마로도 충분히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로 바이오 제약 섹터와 시소타기를 할 만한 후보로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큰 틀에서는 이제 로봇, 폐배터리, 컨텐츠 쪽, 메타버스 쪽 이쪽을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로봇주들 중에서는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흐름이 나오는 게 이런 로보티즈나 유일로보틱스가 있어요. 유일로보틱스도 보시면은 이전부터 시장이 빠질 때도 좋은 흐름이 나와줬거든요. 상한가 이후에 좀 보시면은 이렇게 계속 횡보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죠? 고가놀이 패턴. 고가놀이 패턴으로 딱 상한가 가격대를 지지를 해주면서 이 구간에서 박스권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들이 왜 나오냐? 두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주가를 올려놓고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도 나오지만 주가를 올려놓고 매물을 소화하면서 이제 매집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패턴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가놀이 패턴을 하다가 계속 이런 저항대 부분을 건드리는 터치를 한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돌파, 슈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도 충분히 같이 체크를 해야겠죠? 주봉을 봤을 때는 심플합니다. 주봉에서도 양음양으로 보시면 되고 아직까지 이번 주 수목금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윗꼬리 부분을 잡아먹는 패턴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관전 포인트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로봇주들이 만약에 붙게 되면은 유일로보틱스나 로보티즈 정도가 좀 대장의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의미 있는 거래대금이 붙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켜볼 만한 섹터이긴 하나 바이오 제약에서 돈이 빠져나갔을 때 어떤 쪽으로 수급이 몰리는지 후보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제가 또 보고 있는 게 폐배터리예요. 폐배터리는 왜 보고 있냐? 뉴스에서 성일 하이텍이 다음 주에 상장을 합니다.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예요. 보시면은 여기 폐배터리 관련주로 청약 증거금이 1조를 넘겼다. 조금 핫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고의 수요 예측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IPO 시장이 굉장히 얼어 있습니다. 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와줬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죠? 폐배터리에서 이렇게 핫한 종목이 상장이 된다면은 상장이 되기 이전에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상장일이 언제냐 체크를 한번 해보면은 28일입니다. 지금 오늘이 촬영일은 19일인데 28일날 요날 상장이 돼요. 다음 주 목요일이네요. 다음 주 목요일이면 한 일주일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안에 한번 단기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상장이 되는 날 따상을 가든 따상을 실패하든 거기에 따라서 조금 리스크는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뭐 차익 실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상장이 되기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오를 수 있고 생각보다 상장되는 날 따상에 성공한다던가 좀 더 핫한 반응이 이루어진다면은 뭐 추가적인 슈팅도 가능하겠지만 일단 저는 그 전에 기대감으로만 조금 일단 매매할 만한 좀 재료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타자로 후보 중에 하나로도 폐배터리가 있을 수 있겠죠. 폐배터리 관련주는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강하게 움직여줬던 게 예전에 MPC가 있었어요. MPC 지금도 오늘도 조금 올라와주고 있네요. MPC가 이때도 이때 폐배터리로 좋은 흐름이 나와줬고 그리고 나서 이때는 거래량이 크게 안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다가 이때 다시 폐배터리 이슈로 올라와줬다가 지금 고가놀이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부담이 되는 요소는 여전히 이 구간이 사실 매물대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매물대가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할지 그 여부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한번 시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같이 갔던 게 얘가 오늘 유독 많이 올라가고 있긴 하거든요. 이지트로닉스도 이전에 이때 폐배터리로 같이 MPC랑 올라갔던 종목이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쭉 많이 하락을 했다가 오늘 8%대 거래대금은 별로 50억밖에 터지진 않았는데 수급이 들어오는 듯한 8%대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기대감에 반영이 되는 듯한 강한 수급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후보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에 이어서 폐배터리까지 조금 봤고 그 외에도 뭐 컨텐츠도 말씀드렸죠. 뭐 덱스터 같은 또는 메타버스 뭐 위직 그다음에 뭐 맥스트 등등등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후보는 가능하겠죠. 메타버스 섹터도 뭐냐면 선익 시스템도 그렇고 MP도 그렇고 나름대로 좀 버티는 듯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선익 시스템 뭐 MP 지금 차트가 버티고는 있다. 그런데 이게 무조건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예측샷을 날리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긴 해요. 들어온 듯한 흐름이 나와주면 모를까. 아직까지는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나고는 있지만 보고 있는 거는 이런 뭐 로봇주들 잘 버티고 있는 요 로봇주들 여기서 요 구간에서 버티고 있어서
추가 슈팅, 로보티즈도 이런 61선 지금 저항대 부근에 와 있는데 여기서 버텨준다면은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관련주들도 대부분 비슷한 모양이에요. 로보티즈랑 같이 갔던 게 로보스타도 비슷하죠. 로보스타도 살짝 양봉 나오고 그다음에 유진 로봇 다 비슷합니다. 로봇. 이런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면은 볼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도 그냥 후보 중에 하나일 뿐이고 여전히 강한 종목들은 바이오 제약 섹터이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 섹터와 약간 시소놀이를 한다는 느낌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면은 좋지 않을까. 다음 섹터가 어디로 돈이 몰릴까? 항상 이런 것들도 공부 차원에서도 계속 시장을 보면 좋거든요. 저도 오늘 시장이 매매할 게 오늘 오전에 다 끝나가지고 할 게 없었는데 다음에 뭘 매매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생각이 나는 대로 조금 공유를 해드렸고, 오늘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유가 오르면서 석탄에 대한 이슈가 나왔는지 몰라도 이렇게 좀 오랜만에 또 수급이 들어와줬죠. 그리고 배설 같은 종목도 이제 UAM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면서 좀 시세가 나왔다가 빠졌어요. 그래서 UAM 관련해서도 충분히 다음 테마로도 가능성이 있겠죠. 그때 같이 갔던 종목들이 이런 베셀, 네온테크 등등등 이런 종목, 퍼스텍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충분히 후프로도 가능할 것 같고, 그 외에 보이는 종목들은 대부분 바이오 제약밖에 안 보이긴 합니다. 바이오 제약 섹터를 좀 중심을 갖고 가되 다음 테마로도 수급이 몰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마무리하기 앞서서 진원생명과학도 계속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오늘도 쭉 빠졌다가 결국에는 이런 5일선 자리에서 또 반등이 좀 잘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바이오 제약에서 기존에 돈이 들어왔던 종목들은 차익 실현이 단기적으로 나오더라도 비교적 되게 탄력적으로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구간에서 나왔냐, 이런 장대 양봉의 종가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전날의 밑꼬리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지대에서 여기는 반등이 나와줬고, 이전의 캔들상의 지지대와 이평선의 5일선의 구간이 겹치면서 아마 이 구간에서 14,800원 부근에서 강하게 지지대가 형성되면서 반등이 나온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주덕 스터디 카페가 여기 이렇게 있죠. 제가 매일같이 아침마다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썼죠. 이렇게 장전 체크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시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어요. 오늘 미국장이 이렇게 끝났고 바이오 제약 섹터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고 에너지주가 강했다. 애플도 하락을 했다. 애플 긴축 경영. 이더리움은 굉장히 강세가 나왔고, 그다음에 확진자가 7만 명을 넘어갔다. 이런 뉴스들도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을 정리를 해드리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섹터들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것들도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간단하게 장전 브리핑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주덕에 스터디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벤트를 하나 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도 매주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벤트는 이번 주에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 뉴스 게시판에서 가이드라인에 맞게 글도 잘 써주시고, 그 다음에 매매일지 게시판에도 매매일지 정성스럽게 작성해 주신 분들, 그리고 댓글도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소소하지만 이렇게 매주 한 번씩 아이스 아메리카노 추첨을 해서 커피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